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여러분 굳이 읽겠다라는 생각은 빼야 돼요. 이게 인문과정답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20페이지에서 중단한 이유는 등록의 결격 사유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책 제목의 법조문인데요. 등록의 결격 사유예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법에서 이런 말 있죠. 너 이유가 뭐야? 우리 일반적인 이런 대화를 하는데 법에서는요 그런 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결격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격이 뭐예요? 자격이죠. 결은 뭐예요? 흠결이에요. 결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앞에 것이 무엇이냐면 등록은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해석상 일이에요. 등록은 일입니다. 일하기 부족한 이유란 뜻이에요. 일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법을 풀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표현법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봐요. 일단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인공, 등장인물들 리스트를 한번 봐요. 일단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는 사람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죠. 이거 계속 반복식입니다. 일단 인문과정 용어 다 숙지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이 직원들을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줄여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고요.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을 우리 고용인익하는데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인 대표 아래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소속공인중개사와 자격증 없이 일 잠시 배우러 온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두를 묶어서 우리가 그 법조문할 때 그 밖의 권리 뭐 이런 말 많이 썼죠. 그런 것은 그냥 그 밖의 권리는 기타란 뜻으로 썼지만 또 그 앞에 법령 등이란 말도 쓰지 싶어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등, 그 밖의 권리 이런 것을 그 상황이 직제적소의 표현법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개공 등이라고 써요. 모두란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일 앞에 머리맡 뒤에 등자가 붙으면 전원, 전부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요 사람만 되는데 개공 등이라고 하면 임직원 모두가 된다. 이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조문 읽을 때 개공이라고 나올 때와 개공 등은 다른 말이다. 개공하면 이 창업주 말 그대로 사장만 나오고요. 개공 등이라면 직원까지 다 나온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 점을 찍을게요. 임직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모두가 어떻게? 모두가 결격 사유 들어가면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 못한다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도 일 못하고 얘가 들어가도 일 못하고 얘가 들어가도 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 언제 일할 수 있을까? 결격에서 격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봐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되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일 못한다. 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유에서 벗어나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이죠.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결과죠. 자, 봐요. 빨간색 잡았습니다. 원인이 해결되니까, 원인이 사라지니까 결과도 사라지죠? 이해되시겠어요? 결격 사유 들어가니까 일을 못했지만 결격 사유 사라지니까 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것이 해결되니까 이것도 해결되죠. 이런 식으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해소되었다라고 합니다. 해소되었다.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해소와 해결은 다른 말이에요. 원인이 사라지는 걸 해소고요. 결과진 걸 해결합니다. 이게 단어가 중요해요. 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요 관점을 풀어가는 과정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내용 외우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9세거든요. 만 19세가 이상이 안 돼서 그래요. 만 19세 이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 17살일까요? 17살.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로 올라오면 되겠죠. 2년만 지나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년이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할 수가 있다. 이 전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 제목 리스트만 나오니까 외우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22페이지 보는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영업 관련 규정입니다. 이제 다 지울게요. 이제 이건 책도 보지 말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관점을 자꾸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볼 것들이에요. 요거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입문과정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놔두시면 돼요. 어디 그 뭐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집니다. 일단 여러분이 사무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한 장소, 책임 기준 장소 둘 다라고 했죠. 이 중개입니다. 중개, 사무소. 자, 사무소는 책임 기준 장소예요. 그곳에서 뭐 한다? 소개한다. 소개한다. 자, 이제부터 책은 무시하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소 개설입니다. 사무소 개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단독으로 사무소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옆집에 가서 함께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공동사무소라고 합니다. 공동사무소. 그리고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법인이라고 해버리면 자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법인의 분사무소.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소를 처음에 열다가 내 경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함께 하자. 이런 공동사무소도 나오고요.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소를 옮겨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사무소 옮긴다는 뜻은 이제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칠판 좀 봐줘요. 자, 우리가 요런 말이 있어요. 계속 반복 뜻이 뭐예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거 1번 집, 2번 집이 있어요. 1번 중화요리집은요. 이게 도로입니다. 저 그림 소질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자, 1번 집은요. 한 100m 끝에서도 100m 끝에서도 그단하게 간판이 보여요. 그리고 이 집은요. 한 1m 가까이 가야 그게 중화요리집처럼 보일 정도 작아요. 그러한데 문제는 여기는 이를 한 명 오면 진짜 많이 오는 그런 맛없는 식당이에요. 여기는요. 한 시간에 100명이나 올 정도로 잘 되는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집은 1번 집일까요? 2번 집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계속적이라 하는 것은요.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판이 크다, 사무소가 있다 이런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 관념이고요. 어떤 행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과 반복이 우리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소 이전하다가 이 말 제가 잠시 나왔거든요. 그럼 사무소 이전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예요. 1층에 관리비가 비싸서 여러 가지 비용이 비싸서 2층 올라가는 것도 사무소 이전이고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사무소 이전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옮기는 걸 관내 이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관외 이전입니다. 그래서 관내, 관외 이전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미가 없으면 또 뭐도 합니까? 잠시 사무소를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세트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또 중개만 해가지고 소득이 유지될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중개업을 해서 여러분이 300 이상 벌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10% 내외입니다. 하지만 그 10% 내외가 거의 다 몰아가 가져가요. 그래도 우리 요식업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너스예요, 겸업. 자, 이 글자 뭐예요? 겸한다 업을. 이해되셨어요? 그 말은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확대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타 업종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 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겸업을 했는데 일을 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앞서 제가 짧게나마 매매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 이야기 잠시 할 때 도장 이야기 잠시 드렸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인장이라는 도장입니다. 인장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등록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일이 완성하게 되면 직원도 고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고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직원, 고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업의 활동에 관한 것들, 사전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개사무소인데 이때 중개사무소 설치 제한에 관할 구역 내란 말이 나오죠. 이제부터 칠판 좀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행정 업무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우리 자격증 파트에서 하려고 하다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칠판 잠시 보세요. 자, 자격증 누가 합격한 다음에 자격증 교부한다 했어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하는 힘 있는 자를 합성합니다. 자, 봐야 돼요. 자격증. 자, 요 증도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준말이에요. 자격증, 증이죠. 자, 자격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했다 이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증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증서, 종이로 된 건 전부 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주는데 이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나마 짧게나마 했지만 이것은 시도지사였습니다. 시도지사. 자,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이 행정은요, 교부권자가 회수권자입니다. 원칙이.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이 사람의 자격증 어떻게? 자격증을 가져와요. 자, 효력이 있다가 사라진 걸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취소? 자격 취소가 돼요. 자격 취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격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시도지사, 그 자격증 교부하는 사람도 시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한번 넘겨보세요. 그거 가지고 있죠. 그 누가 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원에서 수업하니까 갑자기 청와대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다 그분. 그래서 그거 보시면 지방경찰청장돼 있어요. 그 자격증 거기서 이제 뺏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봐요. 등록증입니다. 이것도 등록증인데 이 등록증은 누가 주냐? 이 등록증의 교부권자입니다. 역시. 교부권자는요. 이제 뜻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준자가 뺏는다고 했죠. 이 등록관청이 어떻게? 이 등록증이 잘못되면 취소되면 뺐습니다. 이것도 등록 취소할 사람. 무슨 등록 취소인지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잘 들어봐요. 여기서 시도지사에다 등록관청이 나오는데 이 등록관청은요. 어딜 얘기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자, 이게 이 등록관청의 청에 해당해요. 청에. 그러면 이제 관이 남아있죠. 관은 사무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칠판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 얘기가 지금 참 중요해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소가, 현행 법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 사무소가 관할하는 여기가 우리 다스릴 관의 이야기고요. 요게 청입니다. 자,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요게 핵심이에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가 되니까 결국 여러분이 영등포구에 있으면 영등포 구청장이 관할구청이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서초구로 가게 되면 서초구청장이 관할구청이 됩니다. 즉 사무소 따라 다닌다 이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따라 어떻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후행적으로 따라옵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서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외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 지역, 어떤 종전 지역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단어만 자세히 보세요. 그런 얘기고 이제 큰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 나오죠. 분사무소는 누구만 만든다? 법인만 만들어요. 이런 거 좀 기억하십시오. 내용은 일단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23페이지 공동사무소도 말 그대로 개공이 하는 것인데요. 자, 요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다 이게 숙지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읽는지 자꾸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요거 하던 거 요것도 한번 합시다. 법인의 분사무소죠. 자, 이제 봐요. 사무소는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근데 사무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나눌 수 있으려면요. 인격권의 대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적 개념인 법인밖에 못해요. 따라서 법인만 분사무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업 공인 중개사는 분사무소 낼 수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법인도 어떻게 쪼개야 돼요. 무조건 칼 가지고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쪼개지는 만큼 아프잖아요. 그럼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쪼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쪼갭니다. 왜? 쪼개게 되면 모든 책임이 얘한테 전가가 돼버리거든요. 본점 지점적 개념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것도 좀 보충할까요? 일단 법인이 있습니다. 법에서 인간이 있는데요. 이 법인이 자식을 우리가 분사무소라고 해요. 자식을 분이라 할게요. 자식이 생김으로써 갑자기 부모란 단어가 생겨요. 이걸 주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주된 사무소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어디까지나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없으면 그냥 법인 그 자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법인인 경우만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정리가 되고요. 공동사무소도 보세요.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사무소를 어떻게? 함께 쓰게 되고요. 함께.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제가 사무소 이야기하기 전에 개설 등록 먼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무소를 내고자 하면 여러분 신분이 누구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공동이라면 혼자 쓰는 게 공동일까요? 아니요. 두 사람이 쓰는 거죠. 요 개공 A와 개공 B가 최소 개공 세 사람이 나와도 되지만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2명 이상이 합쳐짐으로써 쓰는 게 공동사무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친하면 괜찮은데 안 친하다. 그럼 함께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임의적이다. 이렇게 대화가 되겠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규칙성의 반복적 키워드만 계속 나눌 수 있다면 책 굳이 안 봐도 돼요. 제가 먹은. 문제 바로 들어가도 풀립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 그러면 23페이지 나머지 내용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할 단계 아닙니다. 자, 이제 24페이지 사무소 이전 나오죠. 이때 여러분 사무소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뒤에 나와요. 자, 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되냐 한번 봐요. 제가 앞서서 이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관할 내를 기준으로 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거나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거나 이런 거 같은 행정구역 내잖아요. 시군구. 이걸 관내 이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인천에서 부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결과 어떻게 관할 외 이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사 오는 플랫폼과 똑같아요. 어떠냐 하면 자 봐요.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일단 이전은요. 종전 사무소에서 이 신규 사무소로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전 후 이렇게 맞춰 적어주면 돼요. 우리 이사 오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사 올까요? 먼저 이사 가라 이겁니다. 이전 후. 그리고 우리는 행정적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10일. 나중에 다 외웁니다. 그리고 어디가 신고할까? 이전 후에 신고해라. 즉 여러분이 같은 관할구역 서구에서 서구로 왔다. 인천 서구에서 서구로 가면 이거는 관내 이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서구에서 북구로 가게 되면 어떻게? 시군구 바뀌었죠? 관할 외. 여기서 시군구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무소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이면 이걸 관내, 같은 지역이 아니다. 관외 이전 해서 이 서구청과 북구청에 이제 신고를 한다. 이것이에요. 원리만 조금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층에서 위층, 위층에서 또 위층 이렇게 관내 이전인지 아니면 시군구가 바뀌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24페이지, 25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되 25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기본 과정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26페이지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해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다녀요? 신분증이죠. 자, 이제 칠판 보도록 해요. 여러분 미용실에 가보시게 되면 목 뒤에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자격증 본 적 있어요? 없다면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도. 내 머리를 지금 자르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면허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집니까? 답 안 나온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자, 봐요. 이제 등록 얘기 좀 할게요. 요거 얘기하면서 요거 넘어갈게요. 등록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 등록 과정을 거치면 이것을 유등록이라고 해요. 유등록. 등록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게 되면 이걸 무등록이라 해요. 아직 여러분 이거 할 단계는 아닙니다. 입문 과정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것은 등록이란 과정을 거쳤습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에 거치게 되면 이 사람이 전빙을 해야 돼요. 이걸 전빙을 해야 됩니다. 전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분증처럼 휴대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휴대용이 있고요. 아니면 벽에 걸어두는 거치식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 방식을 썼어요. 거치 방식. 그 말은 여러분 중개 사무실 앞에 가게 되면 안에 들어가면 액자에다가 자격증 등록증 걸려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을 벽에 걸어두는 형식으로 쓰고 있고요. 왜? 사무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의 경우는 액자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불편하겠죠. 그건 여러분 이동을 강조하니까 휴대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이 무등록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무등록 개공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3년 이전. 자, 그러면 이제 전빙을 할 때 이렇게 우리는 거치식 방식을 썼는데 이거는 사무실 안에 들어와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실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요걸 기준점이라고 보고요. 이게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기준. 안, 여기 내라고 할까요? 사무소 내입니다. 여기 사무소 밖입니다. 바깥, 출입구 밖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안에는 게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 의무. 왜? 고객,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도 그려야 되고요. 등록증도 걸고요. 여러분 얼마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 수수료 요율표도 걸어둬야 되고요.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너 책임질 수 있게끔 나 다 할게. 손해배상 서류, 이런 업무보증서라고 할까요? 이런 거 다 걸어둡니다. 그렇지만 관할 외로 가게 되면 이것이 밖에는 그런 걸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호입니다. 상호.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키워드, 변호사라는 키워드. 나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 글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못해요. 즉 법에는요. 그 해당 업무 종사자나 그 해당 업에 있어서 제3자에게 오인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에다가 이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호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게시라고 하는 것이 관 내에는 우리 사무소 안에는 게시 의무가 있지만 사무소 밖에는 어떻게 상호에 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6페이지 보게 되면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는 그 사무소 안의 얘기고요. 밑에 사무소 명칭 가는 것은 이 사무소 밖에 가는 얘기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27페이지 업무 범위 나오는데 일단 읽지 마시고요. 6개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외우는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외에는 여러분이 하려면 개인이어야 가능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겸업 범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현행법은요. 현행법은 중개법인.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단체로 일하는 개공하고요. 단체로 어떤 법인 저거 얘기합니다. 혼자 일하는 개공하고 업무 처리 누가 많겠죠? 당연히 단체가 많겠죠. 단체가 파급력이 많기 때문에 겸업에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겸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겸업은 6개밖에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업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의 겸업 밖에 못해요. 하지만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개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공은 그 용도에 따라 달라요. 용도 따라. 좀 이렇게 적을까요? 과거 기득권이 있고요.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서 일하는 개인인 개공. 그리고 과거 기득권에 의한 중개인,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개인인 개공의 경우는 기본적 중개업자니까 중개업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 겸업도 가능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제일 잘 본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실제 로또방요. 로또 파는 거.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그 순간적으로 실명이 나올 뻔했어요. 이 집은요. 중개 사무실이 이렇습니다. 중개 사무실이 이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는데 중개업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업소는 해요. 이게 로또 1등부터만 뭐 하겠습니까? 집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착안을 해가지고 출입로가 여기 있는데 어떤 식인지 하되 희한하게 이게 막 꼬아놨어요. 여기가 로또방이에요. 여기 가기 위해서는 벽에다 전부 다 아파트 산다, 뭐 산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부품 꿈을 만들어놔요. 이 집은.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일종의. 딱 들어가면 이제 로또하고 다시 나가는 길도 어떻게 해요? 겹치지 않게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로또 되면 야, 내 어디 쓰지? 이런 생각 하잖아. 집 산다 이 생각 하잖아요. 집 더 좋은 데 넓힌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더 잘 돼요. 또 이것도. 이런 로또방도 가능하고요. 저 아시는 분도 대부업도 해요. 대부업. 그래서 집 살 때 매수인들이 돈 부족하다 가면 갑자기 이 말투가 바뀝니다. 돈 빌려드릴까요? 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하나 조금 안 좋은 건데 뭐 생각이 나름이지만 이혼 상담소를 합니다. 이게 왜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좀 웃기지만 좀 황당한데 그 부부가 같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헤어질 때 되면 그 집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집을 빨리 팔고 싶어요. 근데 이혼 상담이라고 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떻게 중개업 이혼 상담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빨리 들려가지고 빨리 이걸 팔아버리고 싶어요. 시세 대비 30-40% 싸게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 기득권에 의한 중개인의 경우는요. 이러한 것들도 되고요. 되고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다 안 돼요.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나가 빠지죠. 경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적지 마시고요. 이게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구나. 이유가 왜 그렇구나. 이 느낌만 가지면 안 돼요. 파급력이 크니까 6개 하는 거예요.
왜? 분점 계속 내서 전국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대인군이어서 A 지역 하기 때문에 B 지역 못하고 B 지역 하기 때문에 C 지역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계점이 있다. 이게 단점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목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28페이지 고용인 얘기 나오는데 중개대선물 범위는 개의치 마세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인데요. 자, 요만큼만 칠판 좀 지울게요. 지금 요 그림은 계속 지워도 되겠네요. 예. 자, 보죠. 외우지 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자꾸 기억하시면 돼요. 요는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이야기를 제가 묶어서 29까지인가요? 묶어서 해드릴게요. 자, 우리 칠판 보세요. 일단 개공이 있습니다. 개공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내가 직원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 직원은 어떤 용도로 고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디까지나 중개 업무를 위해서 고용합니다. 중개 업무를 위해서만 고용을 해요. 자, 중개 업무를 위해서 누굴 고용하냐 하면 고용인을 합니다. 고용인. 이때 고용인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과 있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뭐 본담 28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격증 갖춘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용인이 이제 내 대신 일을 합니다. 누구와 일을 할까요? 의뢰인하고 이제 계약 요구가 진행하죠. 이 고용인, 예를 들어 소공이랄까요? 소속공인중개사. 예를 든 거예요. 나의 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이 사람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죠.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피해가 또 나한테 옵니다. 결과 고용인은 중개 업무에 관해서만큼은 개공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은 얘도 한 거와 같다. 그러면 얘가 잘못하게 되면 얘도 어떻게? 제재를 받아요. 그럼 계속 제재받다 보면 이 사람 바보 되겠죠? 그래서 지도에 관한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법조문 이건 좀 볼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이라고 할 때 이 의뢰인은요, 매도인이 되든 매수인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이 민사재판했던 피해액이 30억이라 가정합시다. 30억의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책은 일단 보지 말고 책 볼 필요 없어요. 이번 가죠. 일단 여러분 돈 30억 돌려받고 싶어요? 안 돌려받고 싶어요? 안 돌려받고 싶다 하면 당혹스러워요. 제가 민사상 하고요. 돈 내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콩밥 먹이고 싶어요? 쉽죠. 이닥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하고 싶게 놔둘까요? 아니죠. 일 못하게 해야겠죠. 이런 걸 행정상 책임이라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야, 돈 내놔. 민사. 또 콩밥 먹인다? 형사. 또 일 못하게 한다? 이게 행정.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이야기 초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고용인이 잘못해야 개공이 잘못 다치는 거죠. 그럼 고용이 올바르게 하면 개공 다친다? 안 다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대화는 말 그대로 이 나머지는 안 적을 거예요. 얘만 중심으로 적을 겁니다. 이것은 고용인의 이 잘잘못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로 인하여 어떻게 개공한테 전파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좀 예를 더 들어 드릴까요? 고용인이 왜 30억 깨먹었니? 라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그냥 심심해가지고요. 얘 좀 이상하네요. 아니면 서류를 잘못 받거나 과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 개공은 이 사람한테 잘못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안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안 시키죠. 이유도 없이 독박 먹었죠. 왜? 이 사람 행위는 이 사람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유도 없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저 30억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 함께 책임져.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연대 책임인데 이때 이 사람이 가담했습니까? 가담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요 단어는 내가 하지 않아도 책임진다 이런 논리인데 이때 공동으로 저 30억을 갚거나 아니면 너 얼마 갚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빨간색을 잘 보세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법조문 두 글자 때문에 이유도 없이 책임을 졌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왜? 책임을 졌다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책임지게끔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가요? 저희는 고용인 때문이네요. 따라서 우리 개공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구상권, 청구란 걸 할 수 있겠죠. 내가 너 대신 돈 갚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이것이 법조문에서 풀이법만 이해하시게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28, 29 좀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그 29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 이제 30페이지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인장 등록인데 이것도 굳이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자꾸 이번 강의 클래스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자, 한번 칠판 보세요.
인정입니다. 이거 책임 있는 도장이죠. 책임을 진다 뜻입니다. 자, 무슨 책임일까요? 그냥 중화유리 시켜 먹은 거? 아니라고. 중개업이라고요. 중개업. 자, 그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즉, 자격증을 갖추고 창업한 기업공인중개사와 자격증 있으면서 취업한 소속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만 중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자,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책임을 지려면 미리 도장을 파야 될까요? 나중에 파야 될까요? 그렇죠. 미리 파야 됩니다. 미리 하되 어떤 제도? 등록이란 제도에 따라 등록을 요구했으니 등록관청에 가야 되겠죠? 정리됐네요. 미리 등록을 하되 등록관청에 가서 해라. 이것입니다. 자, 한데 어떤 방식은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합시다. 이때 이 인장 등록의 의미에서 인장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그냥 뭐 얼굴에 찍을까요? 아니죠. 서면에 의해서 찍죠. 서면. 서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 2교시인가요? 3교시인가 목차 한번 수업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전체적인 어떻게 로직 형태의 그림을 그릴 때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런 서라고 글씨 끝이 난 거 있죠. 제 과목에. 그때는 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개공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그런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화 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도장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굳이 안 봐도 아 이런 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외울 건 없어요 지금. 자, 이제 휴표 부분인데 요거 하고 이제 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업과 폐업이 있어요. 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자, 휴업하고 폐업이 있는데 휴업은 어떤 거예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요 기간이 문제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간 문제로 나오고요. 폐업은 완전히 문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비교할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업무 정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회사 완전히 끝날 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 의해서 박살나겠습니다. 이게 등록 취소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그림을 자꾸 그려 나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공부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보다 보면 자꾸 여러분 외우려고 합니다. 못 외우게 하려고 지금 제가 이익하고 있어요. 못 외우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자, 지금까지 했는 거 우리 복수 몇 번만 하고 인사드릴 것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이 총칙이라는 걸 배웠었죠. 우리 목차 수업할 때. 머릿속으로 하세요. 총칙이고 자격 제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배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과 결계 사유 등을 배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오늘 했던 이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했던 이 실질적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내용은 33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이 내용부터는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 뒷부분 내려가시면요. 실비까지 53페이지까지네요. 53페이지까지 내용이 전체 내용의 거의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과목이 4할요. 40%.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읽으실 때 잠깐 말 생략했는데 충분히 고민할 거예요. 문제 40문에 나왔습니다. 40문제.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시던데요. 배정은요. 이 법령에서 지금 법령하고 있죠. 법령의 70%. 그럼 28문제인가요? 실무가 30이니까 6문제인가요? 12문제죠. 12문제. 예.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실지 분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의 60에서 8할이요. 60에서 80%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내용. 그럼 이거 같은 거 어떻게? 단답형으로 몇 문제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령에 대해서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배우되 용어를 자꾸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여러분에게 유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33페이지부터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좀 한 템포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